인간공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간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공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인간 활동의 최적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이 작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인간과 기계를 하나의 체계로 취급하여 인간의 능력이나 한계와 일치하도록 기계의 조작, 작업 방법, 작업 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공학적 학문을 인간공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인간공학의 주체는 인간이다라고 반해줘야 돼요. 즉 인간을 기구의 조작이라든지 작업 방법이라든지 작업 환경에 인간을 맞추려고 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이 기구 조작을 잘 할 수 있도록 인간의 기구 조작이라든지 작업 방법이라든지 작업 환경을 인간에게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을 인간공학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인간공학의 주체는 인간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공학을 정의를 내린 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반해줘야 될 거는 차파니스라는 사람을 좀 반해줘야 돼요. 이 차파니스라는 사람은 기계와 그 기계 조작 및 환경 조건을 인간의 특성 또는 능력과 한계에 잘 조화되도록 설계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는 학문을 차파니스는 인간공학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래서 차파니스의 인간공학의 정의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해줘야 될 것은 인간공학의 목표입니다. 이 인간공학의 목표는 제일 먼저 인간에게 잘 조화되도록 연구를 하니까 안전성이 향상이 됩니다. 안전성이 향상이 되고 이 안전성이 향상이 되니까 사고를 막아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계 조작의 능률성과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 두 사람이 기계를 조작했다면 인간이 조작하기 가장 용이하도록 레이아웃을 하다 보니까 기계 조작의 능률성 한 사람이 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옛날 두 사람 몫을 하니까 당연히 생산성은 향상을 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작업 환경도 인간에게 가장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작업 환경의 쾌적성이다. 이 세 가지가 인간공학의 목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간공학의 목적. 목표가 이 세 가지다 보니까 인간공학의 목적 또한 근로자의 배치, 작업 방법, 기계 설비, 전반적인 작업 환경 등에서 작업자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행동에서의 제약 조건 등이 고려된 시스템을 디자인하여 인간과 기계 및 작업 환경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작업자의 이 말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작업자의 안전도와 작업의
능률 향상이다. 그래서 인간공학의 목표가 세 가지인데 그중에 목적이라는 것은 요 두 가지를 봐주면 됩니다. 안전성이 향상이 되고 생산 능률이 향상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인간공학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간공학의 연구 방법. 이 인간공학의 연구 방법에는요. 제일 먼저 순간 조작 분석. 두 번째는 지각운동 정보 분석.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는 안면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연속 제어. 이 제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컨트롤이다라고 여러분이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 컨트롤 부담 분석 또는 연속 제어 부담 분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용 빈도 분석. 그 다음 다섯 번째 전 작업 부담 분석. 마지막으로 기계의 상호 연관성 분석. 그래서 인간공학의 연구 방법에는 이 6가지가 있는데 연속 제어 부담 분석이지 단속 제어 부담 분석 또는 단속 컨트롤 부담 분석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런 인간공학을 적용하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인간공학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기대 효과는 이거는 좀 별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근로자의 건강.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이 향상이 됩니다. 작업 환경이 쾌적하게 되지면 근로자의 건강은 뒤따라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이 향상이 되니까 인간공학의 정의에서도 마찬가지고 목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안전 향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하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겠죠. 생산성 향상이다. 위험 요소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고 및 오용으로부터 손실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안전성이 향상이 되면 사고 나지 않겠죠. 그래서 보상비가 줄어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쾌적하게 작업하니까 직무 만족도도 향상이 됩니다. 직무 만족도 향상.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회사에서 작업하는 것이 직무 만족도도 높아지고 위험 요인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직률이라든지 안 떠나려고 하죠. 그래서 이직률 및 작업 손실 시간의 감소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여섯 번째 기업 이미지. 상품 선호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공학을 접목한 모든 제품들은 타 제품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죠. 그러나 우리 소비자들은 인간공학을 적용한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노사 간의 신뢰도가 구축이 됩니다. 신뢰도
구축. 그 다음 8번째, 제품과 작업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 9번째, 향상된 작업 환경. 작업 환경과 작업 조건이 마련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고가 안 나니까 교육 및 훈련 비용도 절감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을 실제 적용하면 다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인력 이용률이 향상이 된다든지, 그 다음 생산 및 정비 유지의 경제성이 증대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인간 기계 체계를 하겠습니다. 이 인간 기계 체계의 작용에는 4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보가 들어오면 감각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감지를 하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센서에서 감지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감지가 되고 나면 그걸 정보 저장, 세 번째는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행동. 그래서 인간 기계 체계의 4가지 기능은 감지하는 기능, 정보 저장하는 기능,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하는 기능, 행동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보면 제일 먼저 감지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을 합니다.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반드시 정보 저장은 이 감지의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 기능, 이 3가지 기능에 모두 관여하는 기능은 정보 저장 기능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일 먼저 이 4가지 기능 중에 첫째, 감지는 인간과 기계를 보면,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감각기관에 의해서 정보를 감지를 하게 되지고요. 기계는 전자, 사진 또는 기계적인 장치, 이 기계적인 장치는 특별한 센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 저장 기능에는요. 정보 저장 기능에는 우리 인간은 정보 저장을 어디에 하느냐. 기억된 학습 내용입니다. 기억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저장을 예전에 진공관식 컴퓨터가 있을 때는 펀치카드 이런 걸 많이 썼지만 요즘은 자기 테이프, 그 다음 형판, 기록, 자료표 이런 것들로 정보를 저장한다더라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꼭 기억해 놔 주셔야 될 게 기억. 인간의 심리적 정보 처리 단계. 인간의 심리적 정보 처리 단계는
심리적인 정보 처리 단계는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면 회상, 그 다음 인식, 그 다음 정리, 이런 단계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정보 처리 시간, 인간의 정보 처리 시간 0.5초다 정도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시간은 0.5초라더라.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행동하는 기능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조종행위나 과정, 통신행위 뭐 이런 것들로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인간 기계 체계에는 이 네 가지 기능 체계가 있고 이 네 가지 기능 체계에서 나머지 세 가지 기능에 모두 관여하는 것은 정보 저장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적 정보 처리 단계는 회상, 인식, 정리 이 단계를 거치고 인간의 정보 처리 한계 시간은 0.5초라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간 기계 통합체계 유형. 인간 기계 통합체계 유형에는 제일 먼저 수동체계가 있습니다. 자, 이 수동체계에서의 핵심은 동력원을 생산하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놔줘야 돼요. 그래서 신체적인 힘을 동력원으로 한다. 그래서 뭐 수공구나 기타 보조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수공구도 사람 손으로 갖고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체계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동력원은 신체적인 힘을 동력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통제하는 즉 사용자는 사람은 작업을 통제하더라. 즉 동력원도 사람이 그 다음에 작업을 통제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체계를 수동체계라 하더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자전거를 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로 밟아서 움직이는 자전거를 예를 든 겁니다. 두 번째는 기계화 체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화 체계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자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자동 체계다. 그래서 동력 제어 장치가 공작 기계와 같이 고도로 통합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 기계와 같은 경우는 반자동이니까 동력은 누가 제공하는? 동력원은 기계가 제공합니다. 기계가 제공을 하는데 뭐를요? 동력원은 기계가 제공하고 그다음 조종장치 즉 작업을 통제한다. 뭐 조종 장치를 뭐 조종한다. 조종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동력원은 기계가 그 다음에 조종은 인간이 하는 것은 반자동. 그래서 이거 예를 든다면 자동차 운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 전체가 뭐 자율 조종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 운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 체계가 있습니다. 이 자동 체계는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면 기계가 합니다. 그래서 감지하고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 다 누가 하느냐면 기계가 합니다. 모든 걸 기계가 알아서 하는 것을 자동체계라 한다더라. 그러나
그러나 자동 체계에서도 우리 인간이 담당하는 업무는 있습니다. 감시, 모니터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유지. 즉 기계가 알아서 하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담당하더라. 그러나 네 가지 기능 중에 물론 뭐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이나 행동이나 감지나 저장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기계가 하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최초에 프로그래밍 입력한다든지 프로그램 수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죠. 그래서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담당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인간기계 통합체계 유형에는 수동 기계와 자동 체계가 있다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